자, 오늘 자 건축과 파랑 아까 시간 이어서 제가 잠깐 운동하고 와서 이어서 합니다. 역시나 또 새벽 시간에 찍게 되네요. 바로 보시죠. 건축입니다. 건축은 서양과 동양으로. 자, 우선은 서양으로 본다면은 그 객관식 이전에는 이제 성가적 성당, 가우디,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기준으로 해서 특징 물어봤고요. 양식. 그 다음에 객관식에서 좀 많이 나왔었죠. 객관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그 건축물, 그리스 건축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그리스의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로마라든가 그 이후의 양식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메토프, 그 다음에 그리스 건축 자체 내에서의 명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아식의 지붕 판석의 그 메토프, 그 다음에 건축의 그 기둥, 그리고 제우스 신전, 역시 메토프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조각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딕의 팀파늄, 그 다음에 910 가우디, 아무래도 중요한 형식들만 골라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뭐 시기적인 거 구분해 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이제 타지말, 그 다음에 하기야 소피아 성당하고, 그 다음에 피에트로 성당. 이 피에트로 성당이 좀 의미가 크죠. 기존에 이제 고딕 양식에서 벗어난 어떤 특징으로 이제 새롭게 원형 형식의 어떤 돔과 그 다음에 기둥의 12식 기둥의 어떤 특성들이 결국은 기존의 고딕 양식과 좀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 특징을 잡고 있죠. 그 다음에 또 2012년 안 나오다가 그 다음에 기능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 양식 그로피우스하고 미스반데로 해가지고 기능주의적 건축이 등장을 했습니다. 객관식은 그렇죠. 객관식은 그렇고 현대 와서도 근대 와서도 우리가 2014년, 16년 뭐 좀 안 나오다가 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바실리카의 공간의 명칭을 이제 뭐 구조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명칭 정도, 용도를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가운데 이제 정원, 그 하늘에 뚫려 있는 중정의 특성, 그 명칭만 쓰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우선 서양 건축에서는 많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형식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객관식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스 양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안 나온 것들이 이제 그 기둥 양식, 그 기둥 자체에서도 굉장히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것도 그 명칭을 하나하나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팀파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중세 시대의 어떤 조각, 그리고 그 조각과 더불어서 건축의 어떤 특성들도 역시나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 역시나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시기별 순서나 특징들 그걸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2013년도에서는 사실적으로는 이제 건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여기서 이제 메토프, 그러니까 그리스 양식이 나왔을 때는 뭐 굉장히 그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건축에 있어서 모든 건축의 어떤 기본기를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능주의 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자인적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볼 수 있는 것이 기능주의 건축이거든요. 솟는 형태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층 빌딩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기능주의의 특성을 반영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더 깊숙이는 나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한 번씩 더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로마 건축, 사실 그리스 건축에서 로마 건축, 그리고 로마 건축의 바실리카 양식이 이제 중세 시대에서 로마네스크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또 중세의 그 고딕 시대까지는 또 새로운 변형된 양식으로 굉장히 근데 이제 우리가 중세 천년이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화적인 요소라든가 조각적인 요소가 전부 건축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종교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체 탐구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중세 입장에서는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건축이다 보니까 그것 치고는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중세를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건축 위주로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양 보시면은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 나왔었고, 정림사지 5층 석탑 나왔었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같은 거 이제 안 나오겠죠. 이 교과서는 아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 정원의 양식 특징. 우선은 탑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우리나라 건축, 고려시대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건축이죠. 무량수전. 이제 결국은 무량수전이 나오긴 했으나, 이제 그리스 건축을 이제 물어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건축 양식, 기둥 양식을 기반으로 했으면. 그리고 공포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공포 정도까지는 뭐, 근데 이거 파다 보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죠.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기둥 양식을 기반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 시기별의 어떤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들을 위주로 외우는 것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공포죠. 주심포냐, 다포냐, 그리고 용도면, 그리고 건축에서 사실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침이라는 게 있어요. 침이. 그래서 궁궐에 그 지붕 꼭대기에 지붕에 이제 침이라는 것을 이제 장식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장식적 요인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모의고사 한번 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도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 내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나올 문제는 아닌데, 각 수원성의 어떤 명칭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에서 한 번 더 본다면 이제 산지대탑의 특성과 이제 시기별의 특성, 이런 것들이 부도가 여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부도가 여기서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도가 나올 만도 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객관식에서 한번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탑들이 나왔어요. 부도도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객관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뭐 객관식에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요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으로 들어온다면 공포 양식, 다포 양식, 우리가 아까 객관식에서 봤듯이 역시나 이게 또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탑은 통일신라의 전형 양식의 시각적 효과 나왔는데, 통일신라 탑이 전형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탑도 뭐 나오긴 나오지만, 삼국시대까지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기반으로 해서 목조의 어떤 탑과 그 다음에 뭐 이제 전탑 양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룬다면, 이제 순전히 이제 돌로 만든 석탑의 전형이 통일신라였다. 그래서 영향관계가 좀 있긴 하겠지만 삼국시대만큼은 영향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탑이 중요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석가의 부처의 그 사리를 모시는 게 이제 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가람 양식을 보시면은 이제 탑이 하나가 있고 금당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보통. 그러니까 탑이 하나가 있고 탑을 감싸는 금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당은 사실은 금부처가 있는 사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1탑 2금당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류를 이루는데, 통일신라로 와서는 이 금당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불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탑이 그 금당을 에워싸는 형식. 그래서 통일신라는 쌍탑이죠. 그래서 쌍탑 1금당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런 형식들도 시험 문제는 나왔었고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그 전형 양식은 아무래도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여, 미륵사지, 가람, 배치, 요게 이제 나오면서, 가람이 나오면서 그런 특성들. 그러니까 실제로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대웅정, 미륵전, 그 다음에 건축사적 의, 요게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그래서 지붕, 공포, 크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건축 양식을 볼 때 정면 메칸, 측면 메칸, 우진각 지붕, 뭐 팔짝 지붕, 뭐 해서 기둥,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사적 의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죠. 그러고 나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탑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 양식의 건축 특징들, 그리고 부도 가지 안 나왔기 때문에 부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 뭐 이건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자, 건축의 서양에서 성가적 성당, 뭐 가우디, 그 다음에 메토프, 제우스 신전 메토프 나오고 타지마할, 하계 성소피아 성당, 그 다음에 기능주의 국제 양식 이렇게 나왔었던 거. 뭐 이거는 뭐 구분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서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리스의 형식, 그리스 건축과 그 다음에 로마, 이 부분이 기존 틀이에요. 기존 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건축을 만약에 파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거의 일환으로 나오는 것이 중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주의의 국제양식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디자인 파트에서 조금 더 거론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디테일하게 나오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껏 이제 디자인사랑 연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동양으로 갑니다. 아까 했죠. 가문사의 석탑, 가능사의 삼층석탑, 종림사지 나오고, 여기는 삼국시대는 어떤 탑이 나오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몇 개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부여, 미륵사지, 가람배치는 뭐
또 나와더라도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부두의 특징, 산지대탑, 뭐 이런 인도의 그 탑의 어떤 기원으로 올라간 거죠. 통신라 전용 탑 이렇게 해서 탑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 무량수전 그리스랑 비교하고 무량수전 공포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석굴암 내부, 그 다음에 수원성 또 공포양식 다포 주심포, 그 다음에 대웅정 미륵전, 그 대표적인 건축이죠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판화를 볼게요. 판화는 그냥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이론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그런데 볼록판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객관식 때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는 주관식으로 바뀌고서는 이렇게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2번. 근데 우드 인그레이빙 똑같이 나왔어요. 예, 한 텀을 한 4년 두고 우드 인그레이빙 또 냈어요. 그리고 오목판화는 뭐 나올 게 많죠. 그래서 객관식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근데 또 오목판화가 쭉 안 나오다가 하드 그라운드 해칭, 소프트 그라운드 해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프트가 아니라 소프트입니다. 요거 오타 났네. 예, 소프트 그라운드 해칭. 이거는 뭐 예전부터 제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 예,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목판화는 별로 안 나왔죠 생각보다. 평판화는 객관식에서 역시나 좀 다루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관식으로 바뀌고서 꽤 많이 나왔어요. 여기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평판화 제일 많이 나왔다. 그리고 공판화는 뭐 객관식 때는 여전히 나오겠지만 한 번 나왔어요. 예,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에디션 넘버링 뭐 이런 거, 판화의 개념 용어,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예, 좀 나오다 요즘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역시나 이 문제도 객관식에서 약간 우리가 이제 뭐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냥 별개로 객관식에서 나왔다고 해서 또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한층 더 약간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록판화부터 볼게요. 앞에서는 안 나왔었고, 객관식 고독한 두 사람에서 뭉크죠, 뭉크. 이 오타가 좀 글씨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보였었네. 예, 다색 목판 한번 나왔었고요. 표현주의 목판. 근데 목판 하면 표현주의죠 아무래도. 그래서 뭉크나 키르너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인그래빙, 목판 인그래빙, 우드 인그래빙이 나왔었어요. 그 외에는 안 나왔어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중복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가 기출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목파나 메조틴트 나왔고, 인그레이빙.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드라이 포인트, 메조틴트, 인그레이빙, 얘네들 서로 비교할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같은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지만은 또한 또 다른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고야, 에코틴트 나왔고요. 에코틴트 제작 특징, 메조틴트 제작 특징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코틴트하고 메조틴트는 요철을 만드는 것 같지만 방식이 다르죠. 요철 만드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만드는 그 과정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 이제 직접인가 간접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애칭, 여기서 또 메조틴트, 애칭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해요. 제작 과정 중심으로. 그리고 평판화도 모노타입 특징, 그 다음에 석판화 드로잉, 요거는 약간 역사적 측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석판화 드로잉에서 이제 과거에 나왔던 만의 작품, 그 다음에 석판화의 제작 특징, 그리고 이것도 나왔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단색 석판화의 제작 과정 또 물어봤고요. 모노타이프 빈칸 넣기. 근데 메조틴트가 왜 여기 와 있지? 메조틴트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메조틴트를 제가 수정해서 다시, 이미 직강생하고 다 줘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겠네. 메조틴트를 어쨌든 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석회석판과 알루미늄판의 연마 과정, 이게 조금 쇼킹했죠. 제가 그 요해 말고 요해 때인가 요거 필독스 수업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는데, 그 2년 전인가 이걸 한번 걸었는데, 진짜 이게 이것까지 나오겠는가 싶긴 했지만, 왜냐면 학교에서 이거 할 일이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거론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건 필독서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이걸 보고 제가 또 새삼 느꼈습니다. 자, 석판화, 그리고 공판화 실크 스크린 나왔었고요. 역시 실크 스크린 나왔었고,
그리고 실크스크린 제작 과정의 유의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온다고나 할까요? 예전에는 제작 과정 하나 비워놓고서 그 제작 과정에 맞게 쓰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제작 과정을 왜 하느냐, 그 단계,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단계를 왜 하고 주의할 점은 뭐냐, 그냥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화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유의점과 그리고 이것을 왜 하는지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갈수록 문제가, 지금 벌써 요런 문제가 나오게 한 게 2016, 17년부터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좀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외우세요. 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래서 이해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이게 외울 것만 찝어주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내가 외울 것만 정해서 외우면 좋지. 근데 문제를 못 풀 건데 뭐를 그렇게 해요. 문제를 못 풀어요. 이해를 해야지. 뭐든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오케이. 파나도 내가 요약을 했나 모르겠네. 안 했네요. 파나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판화까지, 요 판화까지 정리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 잠깐 쉬었다가 서해, 그쵸? 서해를 보고, 서해인가? 건축 판화, 그 다음에 서해하고 표현기법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